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백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피는 꽃인데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빨간색 동백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그림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꽃의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 동그란 원을 큼직하게 한 2개 정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꺾여 있는 방향을 이렇게 안쪽에 있는 수술의 기둥으로 한번 잡아줄게요. 동백은 잎이 여러 장 있는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릴 동백은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잎을 그려볼 건데요. 안쪽에 3장, 바깥쪽에 3장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동백 잎의 특징은, 동백 꽃잎의 특징은 가운데가 이렇게 좀 들어가 있다는 것과 좀 레이스처럼 좀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죠. 자, 2번째 꽃잎도 역시 그려줘야 되는데 줄기의 방향 먼저 잡아주시고 동백꽃이 어디를 향해서 피어 있는가 요거 방향을 좀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 수술 기둥 잡아주고 이 꽃은 아래에서 약간 위로 올려다 보이는 방향에서 보는 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 보이고 뒤쪽 조금만 보이고 감싸고 있는 꽃잎들을 그리는데요. 꽃잎을 많이 그리는 것이 힘든 분들께서는 그냥 4, 5장 정도만 그리셔도 됩니다. 아직 다 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면 되니까요. 이파리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백의 이파리는 정말 좀 전형적인 잎 모양으로 생겼어요.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고요. 곡선이 아름다운 잎입니다. 반질반질한 잎이 특징이기 때문에 밑그림도 깔끔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잎맥이 아주 선명하게 있는 꽃이죠. 자, 이제 꽃잎에 물을 살짝 발라주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자 하는 꽃잎의 안쪽에다가만 살짝 물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부터 색을 입혀 나가는데 이렇게 중간 정도의 희끗희끗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꽃잎의 물결 무늬, 그 무늬도 표현이 되고 빛나는 것도 함께 동시에 표현이 될 수 있는 표현 기법입니다. 안쪽은 확실히 더 짙은 색이기 때문에 안쪽을 더 짙은 색으로 찍어 주시고요. 아직 촉촉하게 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 번져 나갈 것입니다. 윗잎 물을 살짝만 바르고 물감으로 밑그림을 따라서 쭉쭉 채워 나갑니다. 이때 안쪽까지 가득 채우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네, 이렇게 터치, 꽃잎의 무늬를 살짝 넣어주시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번져 나갑니다. 자, 먼저 칠한 잎이 이제 쫀득쫀득 말라갈 때쯤 완전히 마르지 않았을 때 이렇게 얇은 붓으로 인맥을 한번 넣어줘 보세요. 그러면 아주 예쁘게 녹아들게 됩니다. 너무 과하게 인맥을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먼저 칠한 잎이 말랐다면 가장자리 잎들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바르고 먼저 칠한 잎보다는 살짝 진한 색으로 칠해 볼게요. 농도가 살짝 진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칠한 새 잎보다는 농도가 살짝 진하게 칠해줘도 됩니다. 아래에 놓여져 있으니까 좀 더 그림자가 질 테니까요. 살짝 진하게 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잎 전체를 그냥 물감으로 밀어버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에 의해서 살짝살짝 번져나간 부분이 있어야 그 광택이 표현이 됩니다.
네, 안쪽은 좀 짙은 색으로 꾹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쏙 들어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림자가 많이 졌으니까요. 자, 위쪽 끝에 또 가장자리 잎들을 칠할게요. 계속 같은 방법인데요. 물을 바르고 위에 놓인 잎보다는 살짝 더 진한 잎 색으로 칠하면 되십니다. 세부 묘사를 조금 덜 하시고 색의 농도라든지 컬러감도 살짝은 좀 톤 다운되게 그려주신다 생각하고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요. 아무튼 마음속으로는 그 정도는 유념하고 칠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좋습니다. 앞에 꺾인 잎에 의해서 그림자가 많이 질 것이기 때문에 짙은 색으로 어둡게 안쪽 잎을 칠해줍니다. 자, 꽃봉오리도 한 송이 있네요. 꽃봉오리도 살짝 물을 바르고 빨간색 부분만, 꽃잎 부분만 칠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흰색이 살짝은 남아 있어야 좋겠죠? 그래야 볼록한 그런 느낌이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이파리를 칠할 건데요. 잎은 잎맥을 물을 칠하지 않습니다. 잎맥 부분을 살짝 남겨놓고 물을 발라두시고 이제 예쁜 녹색을 만드시는데 동백 이파리는 진짜 청록색, 아주 짙은 청록색이죠. 짙은 청록색을 만드셔서 칠하시고 자, 잎맥 부분을 정말 0.1mm 정도 남기고 이렇게 칠하시면 됩니다. 역시 꽃 그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얗게 물에 의해서 번져나가는 부분이 남겨지도록 그냥 두셔야 됩니다. 이 동백잎이야말로 반들반들하게 막 빛나거든요. 그 느낌을 살리려면 이 물에 의해서 번지는 요 느낌을 그대로 살려두셔야 이 잎이 봉긋하게 뒤집어지면서 반질반질 빛나는 느낌이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을 바르고 잎을 밑그림을 따라 쭉 그려주신 다음 가운데 잎맥을 그릴 때는 한쪽 그리고 반대쪽으로 쭉 한 번에 오시면서 0.1mm 사이 간격을 둔다. 네, 벌써 볼록한 잎의 그 느낌이 싹 표현이 되죠.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에 꽃봉오리 칠한 게 다 마른 것을 확인하신 후 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계신 방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그림이 마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내 그림에서 어디가 말랐는지 아직 어디가 축축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인접한 색들을 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백의 이파리가 굉장히 매끈하기 때문에 그리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나뭇잎을 그려라 그러면 이런 잎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친숙하실 텐데 이 물을 바르고 그리는 것이 조금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조금 여러 번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 물이 번져나가면서 물감을 옮겨주면서 그려주는 이 느낌이 굉장히 재밌어요. 수채화의 아주 큰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물을 바르고 그림을 그리면 처음에 칠했을 때보다 이 물이 증발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지 훨씬 옅어집니다. 칠했을 때보다. 지금 보시면 벌써 칠할 때는 굉장히 짙게 내가 칠하는 것 같은데 벌써 마른 부분 한번 보세요. 좀 옅어졌죠? 그게 수채화의 장점이자 또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리시면서 이 정도로 칠하면
이 정도의 진하기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좀 감이 생깁니다. 나무 줄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백나무는 나무이기 때문에 줄기가 좀 굵고 각이 지면서 뚝뚝 각도를 틀면서 꺾이죠. 그것을 놓치지 않고 표현을 해주셔야 이게 좀 힘이 있는 나무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아래로 갈수록 살짝 굵어지고요. 꽃송이 바로 밑부분, 잎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살짝 진하게 칠하시면 되겠죠? 가장 겹쳐 있는, 인접해 있는 부분이 많은 잎은 맨 나중에 섬세하게 정말 침착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성격 급하신 분들은 다 마르지도 않았는데 칠하다가 그림을 번지게 해서 망칠 수 있거든요. 항상 인접한 색들이 다 말랐는지 확인하신 후 채색해 주시기 바랄게요. 꽃받침을 칠해 보겠습니다. 꽃받침에도 사실 물을 안 발라도 되는데 우리 계속 지금 물 바르고 칠하는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살짝 바르시고 칠해 보시고, 또 이쪽 꽃봉오리 꽃받침은 물을 안 바르고 칠해 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채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기본 베이스는 다 깔았고요. 이제 나뭇잎을 연결해 준다거나 그늘이 지는 부분을 좀 더 어둡게 강조해 준다거나 그런 터치를 좀 손보고 있습니다. 사실 동백의 나뭇잎은 여기서 맞춰도 되는데 조금 좀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정말 얇은 붓으로 아주 얇게 살짝살짝만 인맥을 몇 가닥만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세요. 모두 다 막 다 해버리면 좀 약간 징그러우니까요. 몇 개만 살짝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어려워 보였던 수술대를 그려볼 건데요. 수술대는 쭉쭉쭉쭉 일자로 그리는데 이것처럼 약간 버섯 그 안쪽 기둥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사이사이 세워서 일자를 좀 끊어서 칠한다? 그런 느낌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바짝바짝 붙이지 마시고요. 살짝 떨어져서 연속해서 그리되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겹치는 대로 흰색 여백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도가 옅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이 정도만 해줘도 수술 표현은 충분합니다. 많은 게 필요 없죠. 사실 꽃잎이 설명을 다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수술 안에 그 노란색 묻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콩콩콩콩 윗부분에 찍어주시는데 안쪽은 빼고 가장자리를 튜브 모양으로 칠해주세요. 콩콩콩콩 찍는 거예요. 뺑 가운데는 좀 짙은 색으로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쑥 들어간 것처럼 보여져요. 네, 지금처럼요. 자, 가장자리는 밝은 노란색, 안쪽은 좀 짙은 갈색, 짙은 주황색 이런 걸로 좀 쭉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이제는 섬세한 터치들로 그림을 좀 더 정교하게 손보는 과정입니다. 좀 그림자가 들어가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해 준다거나 뭐 인맥을 강조해 준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부터는 그리는 사람 마음에 들 때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보테니컬 수준으로 섬세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계속 겹치면서 그려나가시면 되고, 나는 그냥 심플한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멈추고 바로 사인하셔도 됩니다.
그리는 사람의 마음에 들 때까지, 여러분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세부 묘사를 더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서 멈출 거고요. 자, 이 정도만 그려도 충분히 겨울의 대표꽃 동백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중점적으로 배운 기법은 물을 바르고 물감을 칠하는 번지기 기법을 배웠습니다. 번지기 기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시면서 따라 그려 보시고요. 예쁘게 그려서 액자에 넣어서 보관해 보시기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